40년째 패션 디자인업에 종사해온 이주삼 씨. 종로에서 패션 전문 학원을 운영하며 수천 명의 패션 디자인 인력을 양성해온 그는 옷빨리 만들기 부문에서 세계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업계 베테랑입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시간이 갈수록 동대문을 대표하던 의류봉제업의 극심한 인력난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기피하는 풍조 속에 서비스업에 밀리면서 교육생도 최근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인력 수요가 적은 중소기업 위주인 의류봉제업을 살리기 위해 몇 해 전부터 국가가 나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계좌제의 교육은요, 이게 실업자들을 위주로 한 교육이에요. 계좌제라고 하는 거는 계좌 카드에, 본인 카드에 국가에서 200만 원을 넣어줘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술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좌제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보통 그 사람들이 1년 안에 써야 돼요. 1년 안에 200만 원 안 쓰면 그것이 다 국가에 환속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1년만 그 사람들이 거의 8개월에서 우리도 지금 1년 정도 배울 수가 있는 돈이거든요. 그 정도만 되면은 사회에 나가서 얼마든지 기술자로 되고 얼마든지 취업도 되고 뭐 놀 필요도 없어요. 아무고. 학원 교육은 디자인에서부터 패턴 봉제까지 패션 디자인의 전 과정을 세부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계좌제 훈련생은 세탁과 옷수선, 패턴 봉제의 실무 등을 교육받게 됩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법무부와 연계된 재외동포 기술연수관리단에서 한국의 단기종합 비자로 입국한 재외동포들이 한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봉제와 패턴에 대한 기술연수를 지원하고 있어 인력 수급의 폭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이 같은 행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원장은 요즘 속병을 앓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통해 분양받은 상가 건물에 기술교육을 위한 직업전문학교를 세우려 했지만 대기업 시공사가 하자보수에 미온적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짓고 그게 교육연구원으로 한 것이, 그거를 우리가 학원을 한다든지 직업전문학교를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재외동포들도 지금 들어와서 교육도 지금 현재 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뭐 하수구 시설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수도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육을 거기다 시킵니까? 그리고 이번에 물 난리가 나가지고서 물이 비가 많이 왔는데 그것이 그냥 막 위에 천장에서부터 막 물이 막 똘물 내려가게 하고, 그런 것을 바로바로 고쳐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고쳐주고, 그런 거 뭐 아랑곳 없이 한다고 그러면은 대기업이라고 해서 너무 그거는 정말로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것을 해야만이 우리 이거 중소기업들이 살아나가고 하는 것이지, 나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중소기업 인력 양성에 수십 년을 바쳐온 이 원장은 정작 중소기업자인 자신도 대기업 시공사의 부당한 조치로 손발이 묶여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재개발조합과 중소기업 중앙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시공사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던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 건립이라는 커다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2010년 올해 동호초등학교가 개교함으로써 그동안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없어 버스로 세정거장 이상 거리에 있는 장충이나 청구 초등학교를 다녀야 했던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어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쁨을 나눈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호초등학교가 통학로 안전시설 비비, 부실 공사로 인한 누수 등의 갖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학로 문제와 관련하여 동호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일명 스쿨존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호구역 지정권은 지방경찰청장이 있고,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해당 자치구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찰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및 노면 표시 등을 중구와 성동구로 떠넘기고, 또 관할구청인 중구청과 성동구청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동호초등학교가 지금 학교 건물 부실 시공으로 인해
건물 외부 바닥 곳곳이 내려앉고 우천시 빗물이 건물 안까지 유입되는 등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급식실 바닥의 경우 바닥 및 벽면, 천정의 누수로 인해 천정의 벽트가 떨어지는 사고가 수차례 발생하였고 우천시 잦은 침수로 인해 급식실 바닥 마감재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관급 공사가 부실 공상의 원상이 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240억 원이 넘는, 물론 동호정보공고의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긴 하지만 거액의 예산을 투자해 지은 건물이 완공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곳곳에서 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동호초등학교 부실 공사의 책임소재를 지금이라도 분명히 밝히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공사 감독을 해야 함과 동시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히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교생 중 전부라고 해도 좋을 만큼의 절대 다수가 중구 지역의 학생이고 학생들의 주 통학로가 행정구역상 우리 중구에 속해 있는 만큼 더 이상 동호초등학교의 문제를 성동구나 성동해덕구청 교육청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시장은 도소매 재래시장으로 점포수만 해도 650억에 이르는 대규모 지역상권으로 중구청에서 그동안 중앙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지난 2004년도에 간판 정비, 수화 설비, 냉장반 시설 등에 대해 15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방문 고객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의 관건이다 생각하기에 아래 몇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하루빨리 공유시장 신설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권유하며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중앙시장 인근 마장로, 가구 및 주방기구길, 앙심이길 도로에 주차구역 설정과 주정차 단속 안하 시간을 정하는 등 효율적인 주정차 관련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하 한 개소에 불과한 공중 화장실을 접근성 있는 곳에 추가 설치하여 시장 상인과 이곳을 찾는 주민 고객의 불편을 덜어준다면 중앙시장 상인 및 주민들의 마음속에 어려움을 함께하는 진정한 동반자로 각인될 것이라 생각합니다.